네, 안녕하세요. 김달킴 미술사 이야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여성 미술에서 굉장히 또 생활 속에 삶을 담아왔던 정점혁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서울식물원에 왔습니다. 서울식물원 정말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또 여기에 정말 여러 곳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이런 꽃이라든지 식물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점혁 선생님의 그 작품이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식물원의 성격하고 너무나 맞아서 이 전시가 참 잘 이루어졌다. 또 전시 기간도 거의 6개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문화센터 2층하고 저쪽도 문화관, 마곡 문화관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또 그쪽으로 옮겨 가도록 하죠. 선생님, 이번에 지금 보여주는 작품이 우리 정말 곡식에 해당되는 무슨 팥이나 콕, 이런 정말 어떤 생명의 씨앗,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선생님이 해왔던 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림 시작할 때부터 그 여성의 이야기, 네네. 또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걸 추적하다가 어느 날 곡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곡식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색이 있고, 또 그게 하나하나 생명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붉은 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붉은 팥이죠. 네, 붉은 팥을 또 그렸는데 여기서 또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걸 또 선생님이 어떤 숨겨놓은 이야기라든지 뭐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편하게 또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형적으로는 하나의 점이죠. 네. 콩 하나, 팥 하나리. 그런데 이게 저는 구르기도 하고 또 점이니까 무수히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큰 형상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살아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조형적 어법으로 지금 펼치는데 이제 앞으로도 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또 궁금해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걸려있는 것이 시리즈 14점인데요. 이렇게 정말 펼쳐서 보이니까 그동안에 선생님의 검은콩 보던 거하고 더 와이드하게 더 넓어진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검은콩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시죠. 사실은 이 검은콩은 이제 제가 촛불콩이라고 우리가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 촛불 하나하나가 씨앗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검은콩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찮고 작지만, 그리고 우리가 꾸는 그 하찮은 작은 씨앗 하나가 꿀 수 있는 꿈은 굉장히 무한하다. 그래서 이렇게 밤하늘을 의미하면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 또 그 검은콩 사이사이에 어떤 드로잉적인 선이라든지 제가 또 지루할 때마다 어떤 그 안에 저만의 숨겨진 기호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사이가 하는 어떤 이렇게 보이는 이 콩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희끗희끗한 거 이런 게 있음으로써 너무 또 이렇게 단조롭지 않게 더 펼쳐지는 또 그런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조형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릴 때 이게 어떤 계획되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콩으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플랜을 짜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줄 아는데 한 절반은 대충의 감을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는 하면서 변화되고 이 그리면서 그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밑작업을 할 때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그래야 제가 그릴 때 좀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콩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드, 그린, 옐로우, 블랙빈 이렇게 해서 이건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곡식들, 네네. 또 콩에는 우리의 모든 색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비교적 최신작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땅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그 우리의 곡식에는 모든 색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해서 네. 사실은 그것을 분명하게 제가 체감하기 위해서 색깔을 정확하게 그리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 라인들은 네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옐로우 빈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땅에서 자란 콩들의 이야기니까 네. 저 라인이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지도 같기도 하고 예. 강줄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땅의 어떤 기운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라인을 넣게 됐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라인의 의미? 네. 이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라인이 들어갔다는 이해가 돼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감상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팥 색깔, 녹두 색깔이라든지, 노란 콩이라든지, 네. 예, 칼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축제 시리즈에서는 이 네. 모든 콩들을 다 섞어서 이제 축제를 오색 콩이 축제를 열듯이 섞어서 그린 것도 있어요. 예. 이쪽 벽면에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즐겨 다뤄왔던 우리 봄이면 이렇게 맞이하게 된 어떤 봄나물 이런 시리즈가 쭉 있으면서 또 이 봄 달래 같은 건 좀 확대된 이미지지만 여기 선생님의 그 봄나물 시리즈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여기 서울식물원의 식물들은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리는 이 콩이라든지 이 나물들은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먹고. 그렇죠. 그런데 좀 다 먹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나의 입속으로 우리 밥상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무심하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는 우리 식물들, 내가 먹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추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나물들이 우리 밥상에 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이제 여성들의 노동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밥상에 있는 나물.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존재감 있게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리게 됐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 대하는 식탁에 그 나물 하나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데 또 그런 의미도 또 그림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런 봄나물에 대한 어떤 생명의 봄의 축제,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마곡문화관이고요. 선생님 전시가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어떤 그 감자의 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그려놓은 건데,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감자 싹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감자 싹이 어느 날, 이제 살림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게 감자 싹인지 발견할 수 있죠. 먹지 않고 내버려뒀지. 자기 몸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감자를 그 안에서 네.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 싹들이 기괴하면서 이 식물 안에서도
그 역동적인 동물성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그리게 됐습니다. 감자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경우 이제 땅에 심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감자가 그 사이에서 어떤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튀어내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굉장한 생명력이구나.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생명력인데 그것을 이제 이런 인간의 공간에 넣고 또 그 안에 나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벌레들을 그리게 된 건 인간의 이 정말 잘 지은 건축물, 네. 현대적인 건축물일수록 이 다른 생명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야생적인 그런 생명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여기 지금 블랙톤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무를 그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작품은 2001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20년 전. 그러네요. 네. 이제 제가 인천에 살 때 그 철로변에 그 전철역 철로변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쓴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치 그 사람이 우두커니 항상 이렇게 도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상수니까 다듬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안에서도 그 싹들이 그 나무의 순들이 막 삐죽삐죽 나오면서 그것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 공간이 과연 인간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인가, 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의 나무를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그려진 나방 같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좀 무관심하고 또 멀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이 특히 이렇게 나방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그렸다는 것이 이렇게 확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는 어떤 나방의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도 나방이 제 그림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은 나방을 그리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시골에 살게 되면서 그 벌레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시골살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거 자체가 그 생태계가 풍부할수록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느꼈고요. 여름밤에 그 유리창에 네네. 나방들이 수십 마리 붙어 있을 때 제가 그리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에 가깝잖아요, 나방은. 근데 나방이 없으면 새들이 먹이가 없어서 새들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나방을 친해지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죠.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나비와는 다른 그 스스로의 존재감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다른 것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존재해서 네. 제가 이제 그리게 됐고, 또 이렇게 큰 화면으로 그려야 우리가 잘 보지 않던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서 네네.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네. 이 거울은 네, 여기 거울이고요. 뭐 경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울 속에 또 어떤 시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작품 예. 여기 이 공간 마곡 문화관이 배수 펌프장이었어요. 네. 물의 공간이죠. 그래서 제가 한 설치 작품 중에 거울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물.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가져오게 됐어요. 제가 첫 줄만 읽어보면 직육면체 물, 동그란 물, 내 몸뚱이 그대로 걸어가는 물. 우리 몸이 다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 살다 갔던 800억 사람
몸속을 모두 기억하는 오래고 오랜 물. 네. 그래서 제가 이 물의 의미를 이 공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져오게 됐고요. 이제 네. 이 서랍 속에는 밭 알갱이도 있고 옥수수 수염도 있고 네. 이게 수분이 날아갔지만 네.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한 물이 있었던 식물들을 서랍 네. 속에 넣어서 물을 기억하자는 뜻으로 이 작품이 이제 제작하게 됐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또 시의 제목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물, 이 함축된 말로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과 함께